남북 교류를 내세우는 미국, 한국이 뭐라고 했길래 변한 거지? 트럼프 뉴스를 보면서 궁금TV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직접 거론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선 전에 수세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북미회담을 열려고 한다는 논평을 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대로 국내에서는 정적이라 불리는 도전 세력, 국외에서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이를 무서워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노련함과 뻔뻔함에서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전에 그나마 희망을 걸어보려면 다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첫째, 독일에 이어 다른 동맹국에서 반미 기류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직접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경고 차원의 연합훈련에 그치지 못하고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 내 상황으로 인해 대응 자체도 문제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이 대만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미국의 손실뿐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안 됩니다. 만약 북한이 미 본토 사정거리 이상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버리면 그것으로 트럼프는 대선을 접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은 완성을 주장하고 미국은 불완전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한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북한의 ICBM 발사 여부를 어떤 특정 조건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것도 첫 번째 동맹국에서 일어날 반미 기류가 한국에서 퍼지는 걸 동시에 막을 수도 있다면 그 특정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자권 전환과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인 남북 경제 교류와 대북 지원입니다. 북한 담화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가 확실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2018년 남북회담 당시만 해도 북한 경제는 지금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재 중이었지만 중국과 교류도 원활했고 해외 송출 인력이 벌어오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 모든 흐름이 사실상 정지되어 버렸고 코로나로 북한이 먼저 국경을 닫으면서 희미하던 불씨마저 꺼져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한국을 강하게 공격하다가 한국 정부의 단 한 차례 강경 발언에 주춤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미 회담을 추진한다는 한국 발표에 거부를 밝혔지만 조건이 붙은 거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획 행사는 거절하겠다가 북한 입장입니다. 정치적 기획 행사가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언제든 만남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제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UN 제재가 있고 미국 자체 제재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취한 제재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별도로 취한 제재는 해제해도 UN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한국이 제재한 것은 개성공단과 관광 부분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관광은 북한도 꺼림칙 하지만 개성공단과 철도, 산림회복 등 지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무부 공식 논평에선 비핵화 속도와 남북교류 속도가 일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던 미국입니다만 오늘 비건은 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남북한 교류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교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e believe this plays an important component in creating a more stabl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가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북핵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말에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즉 미국이 아직은 북한에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북한을 두둔하고 있으니 시험 발사 이런 것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선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선 북한과 9,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북한은 장거리 운반 수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 무용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언급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8년 중반부터 미국은 이례적일 만큼 한국 여론 동향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전작권과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만한 일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4일 부산 해운대에서 주한미군이 폭죽놀이를 했습니다. 백사장도 아닌 도로와 인도에서 위험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한미군의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즉시 사과하고 사과문에는 한국 문화, 의식, 전통 이런 존중이 없었다며 동맹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 제 기억에 처음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효순이, 미순이라는 학생 둘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일 말고도 주한미군 범죄는 잦습니다. 주둔군 지휘협정을 통해 대한민국 법으로 자신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군은 잘 알고 있고 미군 사령부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을 때만 아주 형식적인 사과를 했으며 사과 전후엔 주한미군 외출을 금지해 지역 상권을 침체시키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3년여에 걸친 일관된 한국정부 외교가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1905년 일본에 조선을 넘기고 1945년 신탁 통치로 전범국 일본 대신 한반도를 나누고 휴전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를 나누고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이 아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미중 러일이 나눠 가지자는 완충지대나 미국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이라는 인식엔 큰 변화가 현재로선 없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미국이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한민족이 미국에 당당해지는 만큼씩 변화가 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선택은 북한이 합니다. 현재처럼 중국은 북한을 돕고 한국은 이런저런 제약을 내세워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에 기댈 수 없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북한 주민이 원한다는 명분은 결정적일 때 한국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국의 힘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가 맞물리면 미국의 그 괴문서처럼 사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핵이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과 교류를 주저하고 실질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북한을 지원하고 돕는 것은 모두 통일비용입니다. 그 큰 영토를 지닌 중국은 한 점도 잃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작자들은 남한보다 넓은 국토인 북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을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남북한이 두 체제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국가라는 주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3.1운동 독립선언이 언제나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